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몰라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고 있죠. 시장이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상당히 어렵죠. 자, 이럴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길벗 출판사에서 ETF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 서평 이벤트 10권 지원이 확정돼서 안내해드립니다. 자, 이 책은 ETF 초보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주식형 인덱스 ETF야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채권형 ETF 투자할 때 장기채, 단기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커버드 콜 ETF와 같이 이제 합성, 파생 ETF의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외 ETF 등에 대해서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자, 초보자분들이 처음 ETF 투자를 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 뒤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무작위로 10분 추첨해서 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품 이벤트를 해주실 기업 및 개인 사업자님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해주시면 제가 미친듯이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자, 메일 주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든다고 하죠. 특히 삼성전자. 자, 여기저기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면서 상투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이 말이 팩트인지 과거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때 증권사에서 전광판에 주식 시세표가 표시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나이 지긋한 분들이 객장에 딱 앉아서 시세판을 딱 쳐다보다가 달려가서 주문을 넣고 그랬습니다. 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신문에, 요즘엔 안 그런데 주식 시세가 나왔어요. 액면가 대비 몇 배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요즘처럼 HTS나 MTS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전화로 주문하거나 아니면 객장에 와서 주문을 했는데요. 자, 만약에 객장에 애기 업은 엄마가 이렇게 찾아와서, 증권사죠, 여기에 찾아와서 주식하는 모습이 관찰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스님처럼 이 속세와 인연을 딱 끊으시는 분들이 그분들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그때가 상투다. 자, 그걸 민간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HTS, MTS 있으니까 지점에 가서 주문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래서 증권사 지점에는 전광판도 한참 전에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은 개인들이 주식에 얼마나 많이 뛰어드느냐 이런 걸 알아볼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증권거래소 홈페이지나 우리 HTS에 보면 나옵니다. 초보자님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개인이 많이 사고 외인이나 기관이 파는 게 보이면 상투네 상투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자, 그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폭락을 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 개미 그리고 기관, 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딱 답이 나오겠죠. 자,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과 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의 금액을 샀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들의 매수 거래대금 지표입니다.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 이때가 최고점이었는데 개인 투자들의 매수 거래 대금이 상당히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최고점 부근에서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매수했으니까 정말 개미들이 많이 사면 상투가 확실한 걸까요? 자, 아니죠. 자, 그림을 보고 눈치채셨겠지만 2008년 이후에 코스피가 거의 반토막이 나고 최저점을 찍은 구간이 2009년이 상반기인데요. 이때도 개인들의 매수 거래 대금은 만만치 않게 증가를 합니다. 자, 오히려 2007년 말 그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었던 그 시점보다 오히려 2009년 이 상반기 최저점에서 개인들의 매수 대금이 더 많이 들어오죠. 자, 결국 개인들이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한 구간이 최저점이거나 아니면 최고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죠. 자, 개미들 중에는 이 상투의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도 상당히 많은 반면에 증시의 최저점에 기가 막히게 매수하는 이런 스마트한 개미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투에서 딱 잡은 개미는 이제 한강으로 가고요. 그리고 증시 최저점에 매수한 개미는 이 슈퍼개미라면서 이제 신문에 나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우선 그런 개인 매매 동향만 봤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증시가 오르고 팔면 그때부터 떨어진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당시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매매 동향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그림은 기관 투자자들이 당시 금융위기 구간에 얼마나 매수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매도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 순매수 거래 대금입니다. 자, 이 지표에서 0 이상으로 올라오면 매수를 한 거고요. 0 이하면 매도를 많이 한 거죠. 자, 그림의 왼쪽 보라색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2007년 말 증시 최고점 구간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라색 동그라미는 2009년 증시 최저점 구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관은 2007년 이 중순부터 2007년 말, 그러니까 2008년 초까지 증시 최고점, 꼭지점을 형성할 때 가장 매수를 많이 합니다. 상투 직전까지 계속 매수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증시가 계속 폭락하던 2008년 내내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정작 이제 증시가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2009년 초부터는 오히려 다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만 보면 이 최고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이 최저점에서 전량 매도하는 이 깡통 계좌의 정석이라고 하죠. 이 최고봉이 아마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었네요. 자, 그럼 앞서서 개인들의 이 순매수 동향은 왜 안 보여졌냐고요? 자, 지금 기관과 비교하기 쉽게 개인 순매수 동향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앞에서 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개인들의 순매수 동향을 보면 개인들은 사실 특정한 기관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림의 박스층 구간은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은 2009년 초 구간인데요. 자, 해당 구간에 들어서면서 과거 어떤 구간보다도 개인들의 매수 매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세가 더 많죠. 자, 앞서 보여드린 기관과 완전히 다른 패턴이죠. 자, 그런데 왜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매년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은 크게 떨어지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 종목이 크게 오른다, 또는 개미들이 많이 매수하면 증시가 떨어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야 증시가 오른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걸까요? 자, 그리고 뭐 경험에 비춰봐도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세력이나 외국인, 뭐 기관들이 개미를 다 털어내고 간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특정한 한 구간마다 신문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뿐이지 긴 기간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개인이 많이 매수하는 구간은 최고점 아니면 최저점이었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구간은 최고점 부분이었고, 많이 매도했던 구간이 코스피의 최저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뭐 기관들이 투자를 개인보다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이유는 기관의 자금은 결국 개인들이 투자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들이 지금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싶어서 펀드를 매수하면요, 그럼 해당 자금이 주식에 투자됩니다. ETF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ETF가 펀드를 상장한 거니까요. 자, 반대로 개인들이 펀드를 환매하면 아무리 펀드 매니저가 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펀드의 순매수 거래량 차트가 2007년 증시의 이 최고점으로 가면서 점점 매수세를 크게 늘린 이유가 개인들이 이제 나도 주식 투자 좀 해보자 하면서 그만큼 펀드를 많이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2007년에 미래에셋 펀드가 대유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반대로 2009년 증시의 최저점에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2008년 1년 동안이나 증시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개인들이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다가, 그런데 2009년쯤에 어떤 분이 뭐 앞으로 코스피가 500포인트 간다, 뭐 라면 준비해 놓으라, 뭐 그런 분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개인들도 진짜 이번에 난리 나겠다, 이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싶어서 그때 펀드를 많이 환매했기 때문에 기관이 그때 매도를 많이 한 거죠. 자, 일단 금융위기 때만 이렇게 살펴봐도 기관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증시가 오르고 팔고 나간다고 증시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외인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볼까요? 자, 외국인 매매 동향은 사실 좀 기가 막힙니다. 자, 푸른색 선의 외국인 매매를 보면요, 2002년에 매집을 해서 2006년부터 보유 물량을 천천히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아주 급격히 매도 물량을 늘려서 비중을 축소합니다. 자, 그렇게 수익 보고 다 털고 나간 다음에 2009년 5월부터 다시 비중을 점점 늘립니다. 자, 이 그림만 보고 나면 외국인들처럼 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진짜 대박이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외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부터라는 겁니다. 자, 2006년 당시에 코스피가 1300포인트로 주식시장이 충분히 오르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은 왜 2006년부터 팔기 시작을 했을까요? 답은 환율에 있습니다. 자, 외인들은 환차익을 노리기 때문인데요. 외인들이 주식을 매집한 구간은 환율이 뭐 1,300원, 1,400원 이때에 시작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던 이런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2006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식도 적당히 올랐고 환차익도 거뒀으니까 이제 적당히 슬슬 먹고 나가자, 외국인들이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7년 원화가 이제 반대로 강세에서 약세가 된다, 이런 예상이 강해지던 시점에는 더 빠르게 주식을 팔고 나간 겁니다. 자, 뭐 결국은 외인들은 환차익도 얻었고 주식시장에서 적정한 이익을 내고 2006년부터 이렇게 천천히 팔기 시작해서 2007년에 아주 잘 팔고 나갔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외인 자금은 우리나라의 이 통화가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간에 크게 유입이 됩니다. 자, 그렇게 외인들이 들어오면 주식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는 외국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코스피를 바라봐야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외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자, 지금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우리나라 통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내수시장은 가계부채가 좀 많아요. 그래서 회복이 상당히 어렵고 수출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수출 기업들 중에는 무엇이 가장 좋아질까요? 뭐 답까지 말씀드리면 나중에 올랐네 떨어졌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경제 설명을 듣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부도 하기 싫고 내용도 몰라, 그래서 결론이나 말하고 뭐 종목 추천이나 해라, 이런 분들도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돈 내면 종목 추천해주는 업체들 많죠. 자, 그런 쪽으로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의문점, 그림의 외국인 매매 동향 차트를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팔고 나간 이 2006년부터 코스피가 최고점까지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니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도대체 코스피가 어떻게 오른 걸까요? 자, 답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2007년 들어서면서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이 펀드 투자를 많이 해서 기관이 주식을 역시 개인들과 함께 미친 듯이 삽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1400에서 2000포인트로 밀어 올립니다. 자, 그래서 외인이 팔고 나간다고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우리나라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면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오른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지금과 마찬가지로 2007년 초부터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개미들이 매수한다, 지금이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몇 달 동안 이상하게 코스피가 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서서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내가 주식을 했는데 이제 2배가 났다, 또 펀드에서 뭐 더블이 났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2007년에. 자, 이걸 듣는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자, 분명히 외인들 팔고 나가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 그럼 주시장이 고점이 와서 이제 폭락을 해야 되는데 나는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식 사야 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개인들이 너도 나도 주식 사고, 그리고 뭐 미래세 펀드 가입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급등한 겁니다. 자,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 전부 봤으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상투이고 고점이다라는 말은 2007년 리먼 사태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개인 매수 물량은 최고점에서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증시의 최저점, 그러니까 2009년 상반기에 매수 물량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고 기관이 팔면 주가가 내린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죠. 기관은 어차피 개인들이 ETF나 펀드를 매수하면 주식을 사야 되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팔면 매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최고점이고 매수하면 오른다, 이 말도 사실이 아니죠. 2007년 동안 외인은 계속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증시를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죠. 자, 결론은 요즘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산다고 상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거다, 뒷면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근거 없이 떠드는 뇌피셜이에요. 또한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지금 개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사고 있고 코스피를 엄청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점이다, 상투다, 아니면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자,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를 봤더니 지금 구간이 물론 상투일 수도 있지만 최저점 매매 구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많이 산다, 뭐 이래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건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뇌피셜보다는 각자의 분석과 소신에 맞게 판단해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